원주에 있는 대형 석탄 사일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들어진 지 5개월밖에 안 된 사일로가 붕괴돼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5년 전 엽기적인 소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광주의 한 정신수련원 원장 부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3차례나 불기소 처분했지만 법원은 원생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원과 검찰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수백억 원의 벌금형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허 회장이 어떻게 출국 허가를 받았는지 법원과 검찰이 경위를 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동아시아 도시들 간 문화예술 교류 행사가 다음 달 18일부터 광주에서도 펼쳐집니다. 비엔날레와 월드뮤직 페스티벌 등 대형 문화 행사와 연계해 방문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낮 여수 국가산단에서 60m 높이의 대형 석탄 저장고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만든 지 5달밖에 안 된 시설이었습니다. 경주 리조트 참사에 이은 이번 붕괴 사고도 안전 불감증 때문은 아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첫 소식 권남기 기자입니다. 돔 형태의 두 사일로 사이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또 다른 사일로가 보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와 철골 구조물들은 여기저기 끊어지거나 휘어졌고 무너진 잔해 사이로 안에 들어있던 석탄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전남 여수 국가산단에 있는 금호 석유화학 계열사인 금호 TNL의 사일로 한 기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방제 작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 다 놀랬죠. 갑자기 그리 터지니까. 길이 60m, 직경 55m의 사일로엔 당시 7만 2천 톤의 유연탄이 저장돼 있었다고 업체 측은 밝혔습니다. 붕괴 10분 전까지 작업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금호 석유화학은 사고 직전까지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지난주에 무너진 사일로에 대한 내부 점검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유연탄의 지금 현재 폭발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붕괴성으로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지. 사고 사일로는 매립지 위에 지난해 9월 준공됐으며 돔 형태의 사일로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공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공과 운영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네, 여수에서는 1년 전에 6명이 죽고 11명이 다친 대림산업 폭발 사고도 있었죠. 공장 관계자들이 1심에서는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나와 비난 여론이 있었는데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을 모두 법정 구속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대림산업 폭발 사고.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은 대림산업 여수공장장 김모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8호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실무자 3명 가운데 2명은 금고 1년, 나머지 1명에게도 금고 8월이 선고돼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10년간 국내 석유화학 단지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피해가 가장 크고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이 금전적인 보상으로 치유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며 특히 공장장 김 씨에 대해서는 이윤 추구를 위해 적은 인력으로 무리하게 보수 작업을 강행한 것이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사고로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는데 해당 공장에서 1년 전에도 유사한 안전사고가 있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피고인 대부분이 집행유예형을 받은 지난해 1심 판결 이후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국회 등에서 쏟아진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5년) 전 집단 성관계와 마약, 원장 살인미수 등의 엽기적인 행각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광주 정신수련원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엽기 행각은 모두 자작극으로 결론이 났고 오히려 수련원장이 원생들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법원이 원장을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정신수련원 집중 취재, 먼저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말 집단 성관계와 마약, 원장 살인미수 등 광주의 한 정신수련원에서 일어난 엽기적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합니다. 직업이 의사와 교사, 탤런트와 같은 원생들이
정신수련원장을 절대자로 숭배하고 자신들의 성관계를 스스로 고백한다는 수련 방식이 충격을 줬습니다. 또 따르던 우리 회원들한테 짜고 홍보하는 척하면서 다니면서 회원을 포섭해서 약을 먹고 성관계를 하게 하고 또 저 원장님만 없었으면 좋겠다 솔직한 심정으로 해서 경찰 수사 결과 집단 성관계와 마약, 원장 살해 미수 등은 자작극으로 결론이 났고 수련원을 탈출한 일부 원생들은 돈을 뜯겼다며 원장 이 씨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정지선 판사는 원장 이 씨와 이 씨의 남편 최 씨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내면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핑계로 8명의 피해자로부터 9억 원에 해당하는 큰 돈을 가로챈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1심 결론이 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검찰이 3차례나 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이대로 묻히는가 싶었지만 법원이 수사 필요성을 명령하면서 4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승소한 원생들과 가족들은 감개무량해했습니다. 판결을 환영하고요. 우리가 사실 바랬던 겁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것은 개인의 피해가 아니고 이건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탈출한 원생들은 적게는 4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5천만 원의 돈을 원장에게 사기당했다며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형사소송의 1심 판결은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법원 판결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피해자들의 삶은 그동안 처참히 망가졌습니다. 재산을 날리고 가정이 해체될 뻔했던 수련원생들의 힘들었던 사연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정신수련원에 들어갔던 54살 박경도 씨. 3년이 넘는 정신치료 끝에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집단 성관계와 마약을 했다는 거짓 증언을 한 기억은 두고두고 가족에게 상처로 남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부정적인 얘기를 그렇게 많이 그냥 성참여라고 했는데 그거를 우리 아들들이 들었을 때 마음속에 이제 어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교육청에서 온 공문에 소개돼 있어 의심 없이 정신수련원에 다녔던 교사들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집이 근저당에 잡혀 있고 수억 원에 이르는 빚더미에 올라 있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돈을 최대한 갖다 냈어요. 빚내서. 지금 생각하면 얼척없는 일이죠. 세뇌가 될 대로 된 상태에서 정신수련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돈을 가져다주고 공금을 횡령했다고 거짓 자백한 결과였습니다. 생각나지 않으면 돈을 바치면 생각이 난대요. 이렇게 나쁜 영들이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이 안 난다고 돈을 또 갖다 바쳐요. 상생제 빌래요. 그럼 이제 생각이 나면서 마이크를 잡고 나도 했다. 나도 마약 먹었다. 이번 소송을 이끈 8명 가운데 6명은 교사. 수년간 정신수련원을 등지고 싸워온 이들은 지금이라도 세뇌에서 벗어나 다행이라며 가족과 화해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련원은 이름만 바꿔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여전히 원장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돌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똑바로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세상에는. 정신수련원의 구심점이었던 원장 부부가 결국 법정 구속되면서 피해를 입은 원생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수백억 벌금을 내지 않고 있는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민변과 시민단체가 법원 검찰에 출국 허가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민변 광주전남 지부와 참여자치 21은 공동 논평에서 허 회장이 254억 원의 벌금형 확정 판결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출국 허가를 받았는지 법원과 검찰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횡령과 조세 포탈로 254억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허 회장은 현재 뉴질랜드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지 언론에서 최근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첫 개막 행사가 지난주 중국 취안저우시부터 시작이 됐죠. 한중일 세 나라가 돌아가면서 각 도시의 문화를 알리는 이번 행사. 광주는 다음 달 18일 차례가 돌아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지난주 중국 취안저우에서 열린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 행사는
광주 문화의 면모를 알리는 의미 있는 무대였습니다. 다음 달 18일엔 안방인 광주에서 개막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문화예술 교류 행사를 시작합니다. 동아시아 문화의 빛을 주제로 열리는 개막 행사에서는 미디어 아트를 비롯해 빛과 문화의 도시를 대표하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선보입니다. 이어 4월부터 10월까지 25가지 문화 교류 행사를 마련하고 오는 9월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한중일 예술제 등 다른 도시의 문화 행사에도 활발하게 참여해서 광주의 문화를 알릴 계획입니다. 광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미래를 담보하는 광주시가 먹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비엔날레 20주년 특별 프로그램과 월드 뮤직 페스티벌 등 광주에서 열리는 대형 문화 행사를 활용해 방문객들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때마다 외국에서 지금 최한준 씨하고 요코하마시에서 관람객들 한 50명씩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류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광주시의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부족한 사업비를 채울 계획입니다. 또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의 의미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문화예술계의 협력을 끌어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전력을 점검하는 연속 보도. 오늘은 호랑이 군단의 수비력을 진단해 봅니다. 주전자를 놓고 선수들이 각축전을 벌일 정도로 실력을 갖춘 야수들이 많아져서 믿음직한 경기를 보일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이계상 기자입니다. 일본 요코하마 베이스타즈와의 연습 경기를 앞두고 기아의 야수들이 공받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수비 실수를 줄여야 살얼음판 같은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아는 올 시즌 넉넉한 야수 자원을 가동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수비 전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상당히 지금 좋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백업적으로는 작년에 비하면 올해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키나와 캠프를 통해서 야수들의 포지션 경쟁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브레필과 안치홍, 이범호, 김선빈 등이 내야를 맡고 김주찬과 이대영, 신종길, 나지완 등이 외야를 책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다 김주영과 김민우, 강한울 등의 백업 요원이 야수 운영 상황에 따라서 투입될 전망입니다. 기아 야수들 상당수가 멀티플레이형 수비 능력을 갖추고 있다 보니 타격 능력이 뒷받침돼야 확실하게 주전 자리를 꿰찰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마 좋은 구장에서 재밌는 야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랑이 군단은 지난 시즌 팀 성적이 최악인 상황에서 단 한 명의 골든글러브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타이거즈 야수들이 올 시즌 깔끔한 플레이를 선보이고 황금 장갑도 거머쥘 수 있기를 기아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세계 수영대회 지원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는데 광주시는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이 넘는 154명이 개정안에 서명했기 때문에 무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 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사가 상생협력안에 합의해 민영화 절차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장학 광주은행장과 강대호 광주은행 노조위원장, 김한 전북금융지주 회장은 오늘 광주은행 본점에서 지역금융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생협약은 독립법인 유지와 고용 안정, 경영 자율권 보장 등 5개 조항과 지역인력 채용과 지역사회 헌원 등 4개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조세 특별 제한법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